초등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 초등학생들이 코로나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N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개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음성 소방서가 국내 처음으로 이동식 재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확장현실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 전교생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털모자와 목도리를 짰고 헌혈증과 편지까지 보내 용기를 보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충북에선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58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초등학생들의 감염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데 가족, 친구, 학원으로의 N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이번 달 학생 확진자는 426명 발생해 지난달 248명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연쇄 감염이 시작된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26명 등 관련 확진자가 33명까지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연쇄 감염 여파로 현재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도내 21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15곳에 이릅니다. 교육당국은 우선 전면 원격 수업이나 방학을 앞당기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선에서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기말 정리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 하에 이달 들어 충북에서 초등학생 감염은 200명을 넘어섰고 추가 환자가 계속 발생 중인 경우도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코로나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초등학생 감염이 다시 가족과 학원 감염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대상이 안 되는 11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접종을 저희는 계속 권유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추가 접종도 반드시 접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 백신 3차 접종률은 34.4%입니다. 전국적인 확진자 감소 추세와 달리 충북은 좀처럼 유행 규모가 꺾이지 않고 있어 연말연시 방역 긴장감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현 정부 들어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요.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개헌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개헌 요구가 불붙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각계 인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방 분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방 분권 개헌, 지역 대표형 상원제 관철하자!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이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깨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갈수록 인구가 주는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원 의원을 선출해 국회가 양원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이 56%, 비수도권이 44%,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전혀 국회에 반영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독주와 현 단원제 국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4년 전 개정된 지금의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불치병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국민 개헌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지역에 나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사는 국가에 대한 체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반적인 위기, 정치도 위기, 경제도 위기, 부동산도 위기, 환경도 위기, 교통도 위기, 지방대학도 위기, 다 위기예요. 개헌국민연대는 다음 달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꺼져가는 개헌의 불씨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음성군은 그만큼 외국인 산업재해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음성 소방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동식 재난버스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소방서가 개발한 찾아가는 119 안전버스입니다. 소방대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확장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XR 기기를 씌워줍니다. 근로자의 눈앞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재해 상황이 연출됩니다. 특히 프레스 기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전원을 끄지 않고 살펴보면 손목 등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밀폐 공간에서 동료가 쓰러져 있을 때의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나중에 손 다쳤으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올해 초 기준 음성군 내 외국인 수는 8,600여 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긴 어려움이 많습니다. 월일에 전 사원이 모여서 4시간씩 PPT라든지 사진으로 서면 이런 부분들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이동식 XR 프로그램은 사업주의 안전인식도 바꾸고 근로자 재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과 또 화재에 대한 위험성 또한 그에 따른 대처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와 또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선별진료 백신 접종 차량도 선보인 가운데 음성소방서는 산업 현장 이외에도 일반 가정과 장애인 복지관으로도 교육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 전교생이 성금 모금에 동참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으로 적지 않은 돈을 모았지만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책걸상 한 자리가 허전하게 비어 있습니다. 10살 조윤호 학생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윤호군 몸에 이상이 찾아온 것은 지난달 급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자기 가족의 일처럼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3일간 전교생이 성금 모금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지 저금통을 깨고 용돈을 덜어 405만 원을 모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털모자와 목도리를 짰고 헌혈증과 편지까지 윤호의 투병에 용기를 보탰습니다. 아프니까 빨리 와가지고 같이 놀고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3학년이면 10살이라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런 병을 겪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학생자치회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윤호네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1차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아직 6개월 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성초 아이들은 자신들이 실천한 성탄절의 작은 기적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온정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만 곳,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소상공인 일자리가 3만 개나 사라졌다는 우울한 결과입니다. 먼저 충북의 2020년 사업체 종사자 수는 17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인 마이너스 13.5%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비교해도 충북의 감소폭은 가장 큽니다. 세종시의 종사자 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7.9%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분야에 타격이 컸는지 보겠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업 종사자와 건설업 종사자가 마이너스 20.5%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종사자 수로 보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도소매업이 31만 3천 명, 숙박 음식점업은 25만 2천 명 순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원재료비와 방역 관리에 대한 고충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67%를 넘어서면서 금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서 하루하루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내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인 검사를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확진 검체 가운데 주요 변이 4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판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약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내일부터는 기존 변이 4종에 오미크론을 더한 5종을 한 번의 PCR 검사로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11,600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6점으로 지난해보다 0.3점 상승했습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로 나타났고 부채 사유는 주택 마련 자금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문화강국 충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문화강국 충북위원회는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강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충북의 문화예술인 513명이 동참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가경동 서원경 교회에서는 비전 더함 축제를 열고 교인들이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에 모은 성금 1억 2천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과 단체 2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청주 오창신협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는 연탄 1,800여 장을 마련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선욱캠텍이 오늘 CJB 청주방송을 통해 적십자 특별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차태원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다며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욱캠텍은 1억 원 이상 기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단체 고액기부클럽 RCSV에 충북 5호 기업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충북 7호 그린노블클럽 회원이 된 주식회사 SJ 아웃소싱 김수정 대표에게 약정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린노블클럽은 어린이재단에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 후원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12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후원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주의 한 관절치료 전문병원이 줄기세포 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실은 관절 부위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임상 연구와 항노화 치료를 위한 것으로 감염 방지를 위한 항온 항습기와 양압 무정전 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 경사에게 중징계인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청주 청왕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등에 기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